한국은 우리 미군의 도움이 없었으면 북한에게 지배되었을 나라입니다. 어떻게 수준 떨어지는 한국군과 같이 훈련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중장님. 한국군과의 공동작전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미육군 장교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 군인들에게 배우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던 그는 한국에서 벌어진 엄청난 일들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지프 레스본입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소속으로 대령 계급을 달고 있죠. 20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작전을 지휘해왔습니다. 제 부대원들은 저를 불사신이라 부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도 완벽하게 해내는 제 모습에서 따온 별명이죠. 그럼에도 한국군과의 합동작전은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국 군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어떻게 한국을 세계에서 막강한 군대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저의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한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저 약한 나라일 뿐 다른 생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낀 건 바로 그날 펜타곤에서의 일상적인 브리핑에서였습니다.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계획입니다. 작전 참모 메이슨 중장의 말에 저는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이라고요? 그들이 우리와 훈련을 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짜증이 묻어나는 제 목소리에 참모들의 눈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메이슨 중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죠. 자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낡은 장비, 구식, 훈련 방식, 제대로 된 영어조차 하지 못하는 한국 군인들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편견이라기보다 사실에 가까웠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랬으니까요. 한마디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줄 건 많겠지만 배울 건 없어 보이는군요. 돌아온 건 한참 동안의 정적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죠.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제 부관 로터스였습니다. 썰, 혹시 최근 한국의 변화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딸 엠마의 모습이었습니다. K-팝에 열광하던 모습 말이죠. 엠마도 한국 걸그룹을 좋아한다며 자랑했었죠. 그러고 보니 엠마 친구 아버지는 한국산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고도 했었죠. 하지만 대중문화나 민간기술과 군사력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네, 아직도 한국의 환상을 갖고 있나 보군. 로터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썰, 작년에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했던 3팀의 보고서를 읽어보셨는지요? 한국군의 기술력과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로터스의 말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죠. 중장님, 이번 훈련은 우리 부대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제발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메이슨 중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지프 대령, 자네도 곧 깨닫게 될 걸세. 우리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행 비행기에는 올라타야만 한다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 질서정연한 군중들. 이곳이 제가 상상하던 그 한국이 맞나 싶었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군용버스 옆에 도열해 있는 한국군 의장대였습니다. 모두가 곧게 선 자세, 완벽하게 정렬된 대형, 빈틈없이 갖춰입은 제복까지. 그들의 모습에선 강인한 정신력과 기강이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 안이 마치 비행기 1등석 같았거든요. 넓은 좌석과 쾌적한 환경, 심지어 개인 모니터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한국군 병사 한 명이 다가와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령님, 안녕하세요. 훈련장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던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군의 병영 문화가 어떤지 궁금하군. 병사들의 사기는 높은 편인가? 병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한국군의 사기는 아주 높습니다.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 유지를 목표로 혹독한 훈련을 소화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강한 전우애와 높은 자부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알던 한국군의 모습인가? 낡은 장비, 허술한 군기, 형식적인 훈련. 저의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국군 장교들이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겼기 때문이죠. 그들의 군장 매무새며 제복 상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조지프 대령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한국군을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군 특전사 출신이라는 윤정호 대령은 학창시절 미국에서 수학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한 군인이 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 낯선 국가의 군인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기지로 이동하는 내내 윤정호 대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군이 어떻게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었는지 그들만의 혁신적인 훈련 방식에 대한 자부심 어린 설명이었죠. 하지만 전 반신반의하며 그저 참모들과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한국군 여러분,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배워가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우리를 향해 던진 제 말에 미군 장병들 사이에선 자신만만한 웃음이 번졌죠. 하지만 한국군들의 표정은 평온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만심과 편견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 말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전술에 한국군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죠. 기민한 몸놀림, 정확한 사격, 환상의 팀워크. 도저히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훈련장 한편에 쓰러져 있는 저를 향해 윤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우리의 훈련 방식이 조금 낯설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윤 대령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 모두에겐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에서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이 기분은 뭘까요? 수치심? 부끄러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인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 강한 자부심과 열정,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들. 그것이 바로 한국군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엠마에게. 아빠는 지금 한국에 와 있단다.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지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게 된 것 같구나. 언젠가 너도 커서 이곳에 와보면 좋겠어.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겸손함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거야. 사랑을 담아 아빠가. 다음 날 훈련장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한국군 특전사 부대장 윤정호 대령과 함께 온 2명의 소령들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통에 저는 그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레스본 대령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대령님께 배울 게 많을 것 같네요. 아니, 우리가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군요. 이번엔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죠. 훈련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시설들이 최첨단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VR 전술 시뮬레이터,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 명중률 분석 프로그램까지. 마치 SF 영화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목표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능력을 결합해 최강의 전투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정호 대령의 설명을 들으며 제 머릿속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했죠.
역시 이 나라가 IT 강국, 혁신의 나라로 불리는 이유가 있구나.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의 실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속한 상황 판단력, 유연한 전술 대응력, 완벽한 팀워크까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들을 보며 절로 감탄이 나왔죠. 제 옆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메이슨 중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한국군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군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 그들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보아왔던 한국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세계가 주목하는 IT 강국, 문화 콘텐츠 강국, 자동차와 반도체의 나라. 이제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힘은 그들의 근면함과 창의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문득 제 마음속에서 강렬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한국에게서 배우고 싶다. 그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지. 한국은 제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준 나라였습니다. 편견이라는 껍질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고마운 인연이기도 했죠. 밤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언젠가 제 부대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파하리라고 말입니다. 휴대폰을 켜자 딸 엠마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때요? 멋진 나라죠? 전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아빠도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엠마, 내 말이 맞아. 아빠는 한국이 너무나 자랑스럽단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훈련 날, 우리는 뜻하지 않은 긴급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였죠. 사고 해역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조업 중이었고 기름띠는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인근 해안가 주민들의 대피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죠. 긴급 구조 요청을 받은 한국군은 특전사 정예부대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 측의 요청으로 미군 구조대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죠. 도착한 현장의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시커먼 기름띠가 바다를 뒤덮고 절규하는 선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해주세요. 제발.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저희 귀에 생생히 꽂혔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와 기름 냄새 사이로 저는 윤정호 대령의 날카로운 지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팀은 할당된 구역의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동시에 기름 확산 방지용 부표를 설치하고 유출 지점 봉쇄에 주력하라. 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한국군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미군 구조대를 이끌고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속에서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각계 병사들의 집중력은 놀라웠죠. 거기 사람이 있어. 어서 구명정을 보내. 수색 과정에서 표류하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구조대원들에게 구명정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순간 제 귀에 들려온 건 폭발음이었습니다. 구조 현장 한편에서 유출된 기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고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죠. 이때 한국군이 보여준 기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드론을 이용해 불길 주변의 열화상 분석을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기름 유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봉쇄 작업을 신속히 진행했죠. 한편으로는 미군 구조대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의 용맹한 모습이 눈에 띄었죠. 거친 파도를 뚫고 선원들에게 다가가 안전하게 구출해내는 모습은 가히 영웅적이었습니다. 부상자 발생. 의무대 급파 요청합니다. 작전 도중 부상을 입은 대원도 있었지만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상을 딛고 구조 임무에 복귀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죠. 막바지에 접어들 즈음 저는 한 한국군 대위와 함께 표류하는 낚싯배를 발견했습니다. 배 안에는 노인 한 분이 겨우 의식을 붙들고 계셨죠. 함께 구조에 나선 대위의 얼굴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훈련 첫날 만났던 그 병사였던 겁니다. 군복을 벗은 그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금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젊은 대위는 필사적으로 노인을 부둥켜 안고 구명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죠.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생명을 구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인류애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8시간의 대장전 끝에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총 192명의 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했고 기름 유출도 성공적으로 차단했죠. 작전을 마치고 한미 구조대가 함께 자리한 자리에서 윤정호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레스본 대령님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윤 대령님. 오늘은 한국군의 날이에요. 당신들의 헌신과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군복을 입었지만 생명을 구한다는 같은 목표 아래 하나 되었던 순간이었죠. 이 일은 한국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미 군인들의 활약상을 비중 있게 보도했죠. 양국 정상도 직접 전화를 걸어 구조대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한미 구조대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죠. 단상에 오른 저는 참아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그 자리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장을 목에 건 저는 제 부대원들과 한국군 전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뜨겁게 포옹했죠.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하나의 군대,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마지막 편견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인류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은 제 가슴 깊이 각인되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자유와 정의, 평화를 향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위대한 나라. 바로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의 경험은 군인으로서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발견한 희망의 빛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산과 바다,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부산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놀랍도록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죠. 해운대 해수욕장을 거닐며 우연히 만난 태극기 부대 참전 용사 할아버지는 제게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지켜낸 이 조국을 위해 자네도 힘써주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어선 안 된다네.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듯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선배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죠.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KTX 열차 안에서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듯 했습니다. 근대화의 상징인 서울역에 내리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 나라가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체 무엇일까? 호텔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을 지탱해온 힘,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근성, 배움에 대한 열정, 창의성과 도전정신. 한국인들의 DNA 속에 새겨진 이 특별한 가치들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거였죠. 떠나기 전날 저녁 훈련을 함께했던 한국 장병들이 저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윤정호 대령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죠. 레스본 대령님,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간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명예로운 한국군의 일원이에요. 저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태극기 배지였죠. 제 손으로 직접 윤 대령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제 삶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용기를 갖고 맞선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 작은 나라도 큰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 출국 라운지에 앉아 통화를 기다리는데 한국의 참모총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레스본 대령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에요.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군인 인생의 절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이었죠.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에서 딸 엠마의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빠, 돌아오시는 길에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아빠가 존경하는 그 군인들을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어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엠마가 한국에 대해 품은 애정을 저 역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폰 속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한국군과 기념 촬영을 했던 사진이었죠. 그들의 모습에서 봉사와 희생, 우정의 가치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 그곳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서로를 믿고 함께 헤쳐나가는 저력을 가진 국가였죠. 군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느꼈던 이 값진 깨달음을 오래오래 간직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하늘 높이 솟구치자 저 아래로 한국의 빌딩 숲이 점점 작아졌죠. 창밖을 응시하는데 문득 윤정호 대령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레스본 대령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분명 올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날을 향해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한 특별한 인연들이 제 영혼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일이었죠.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 푸른 하늘 너머 어딘가에 우리가 꿈꾸던 이상향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제 삶은 새 지평을 열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걸 되돌아보니 한국행을 망설였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60년 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제 아버지처럼 한국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 고마운 인연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한미 양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깨우친 저의 새로운 꿈이자 비전입니다. 또 한 번 한국군과 작전 수행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의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